지난 시간에 이제 혼합물의 분리를 공부를 했는데, 혼합물의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해서 분리한다? 물질의 특성으로 분리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 어, 끓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 밀도가 있었고, 세 번째, 우리가 좀 어려워했던 용해도 파트가 있었지. 음. 그리고 이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한다. 서로 섞인 두 물체를 끓이면은 먼저 끓어나온 물질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고 그렇지 않은 물질이 남기 때문에 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증류법이었고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게 밀도가 중간인 액체가 띄우면 밀도가 큰 녀석은 가라앉고 그렇지 못한 녀석은 뜨니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 이건 특별한 이름은 없다 그랬어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어, 두 물질을 먼저 녹여요. 잘 녹아 있어, 이게. 녹아 있는데 얘를 차갑게 만들어. 차갑게 만들면 한 녀석만 고체로 얻어지게 되고 나머지는 경계에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두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다시 고체를 만든다. 재결정.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뭘 했냐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 기억나요? 색소를 찍었어. 찍으면 이 색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아, 이 색소는 A, B, C 세 가지의 물질로 되어 있구나. 이게 뭐라 그래? 크로마토그래피. 얘는 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얘들의 무슨 차이?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한 방식이다. 라고 했던 거고 3번을 보게 되면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이게 대표적인 물과 에탄올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물하고 에탄올은 잘 섞여 안 섞여 시원하.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인다 안 섞인다. 여러분 잘 섞여요 안 섞여요? 대답해 보세요.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인다. 그래서 구분이 안 돼.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 가열해.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78도씨 정도 내는 누구?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물은 남아있게 되니까 둘이 분리되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B에서 78도에서 먼저 끓어 나오는 건 누구겠어요? 바로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는 것이고 여기 100도가 되면 이제 뭐가 끓어 나오는 거야? 물이 끓어 나오겠지. 그래서 물과 에탄올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3번에서 옳지 않은 거. 답 3번이죠. C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 물이 끓어 나오려면 어디서부터 끓어 나와야 돼? 여기 D부터 끓어 나와야 되는 거지. 100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같은 원리로 6번을 보게 되면 이 소주꼬리도 같은 원리라고 했잖아. 어떻게? 탁한 술. 이 탁한 술도 성분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 가열해. 가열하면 어떻게 돼서 먼저 끓는 점이 어떤 애? 낮은 애가 먼저 기체가 돼서 얻어지게 된다. 이것도 뭐야? 무슨 법이야? 증류법이 되겠죠?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끓어 나온다. 술에는, 술에는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어요. 술의 성분이 에탄올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온 거야. 이 옆에 있는 물과 에탄올의 그 혼합물 분리하는 건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 기화된 성분. 자, 기화라는 게 뭐야, 기화? 상태 변화에서 뭐가 기화라고 하냐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기화라고 해. 그럼 이제 이 물을 끓이게 되면, 그래서 물을 끓이게 되면은 기체로 변할 거 아니야.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찬물과 만나면 다시 식잖아. 식으면 뭘로 바뀌어? 다시 액화. 그 뜨거웠던 애가 다시 액체로 된다. 그죠? 4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류법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7번에 보면 옆에 있는 오른쪽 7번에 봐봐. 증류탑인데, 증류탑도 뭐야? 여기서 원유를 가열해요. 그럼 뭘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제일 위로. 그런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아래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위에서 가스의 형태로 얻어지게 되고, 점점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멀리 못 가고 아래에서 얻어지게 된다. 증류법이란 말이야. 이 원유, 석유를 이렇게 분리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증류라고 한다. 그렇다. 위쪽으로 갈수록 낮다. 낮다. 그렇다. 끓는 점이 비슷한?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은 각각의 층. 끓는 점이 비슷하면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 A에서,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 B에서,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 뭐 D에서, 비슷한 애들끼리 얻어지는 거야. 음. 높은 물질일수록 위쪽? 아니죠. 높은 물질은 아래쪽이지. 찬윤이 어때?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분리하면 되겠고, 93쪽에 보겠어요. 아니, 93쪽 말고 96쪽에, 96쪽에 3번 볼게요. 96쪽 한번 이동해 보실까? 96쪽 한번 이동해 보세요. 3번.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렵잖아. 96쪽 한번 봐봐. 이거 어려웠을 거야. 자, 이걸 그림으로 생각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어. 떼거나. 볼까?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같이 녹여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질산칼륨 100g과 황산구리 10g 섞여 있어. 얘를 물에 녹인 후에 20도로 냉각을 했대. 자, 그림을 생각해 볼까? 그림을 생각하면 좀 편할 거야. 봐봐. 지금 어디에? 물 100g에. 물 100g에 모두 녹였다고 했잖아. 물 100g에 모두 녹였어요. 몇 도씨? 80도씨.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높은 곳에다가 녹였어. 누굴 녹였어? 질산칼륨 100g과 황산물이 10g. 질산칼륨 몇 그램? 100g과 그럼 뺄게요. 황산구리, 황구 10g을 같이 녹였어. 그럼 지금 다 녹아 있단 말이야. 다 물에다 녹인 상태예요. 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냉각했다는 거지. 몇 도로? 20도로. 차갑게 만드는 거야. 차갑게 만들면은 누군가는 얻어지는 거지. 누군가는 고체로 돌아와야 돼. 뭐가 돼야 돼? 서진아? 석출이 돼야 되는 거지. 병진아. 그지? 이해돼요? 민재, 민석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미안해. 누가 석출이 될까를 찾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얘들의 이제 용해도 값을 봐줘야 되는 거야. 특히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여기 20도로 냉각을 했으니까 여기 20도에 있는 용해도를 보잔 말이야. 이 20도에서 용해도 값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 20도에서 용해도 질산칼륨이 31.9, 황산우리가 22,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뭐냐면 이게 바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라는 거 아니야? 자, 황산구리를 봐봐. 황산구리는 20도에서 몇 g까지 녹아있을 수 있는 거야? 20g까지 녹아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현재 몇 g 녹은 상태야? 10g 녹은 상태야. 그럼 나는 지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20인데 지금 현재 10밖에 안 녹아 있으니까 얘들이 석출될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니까 황산구리는 얘들은 그냥 요 10g은 그대로 여기 그냥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석출될까? 바로 질산칼륨이 석출된단 말이에요. 왜요? 질산칼륨은 31.9g밖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은 이 안에 31.9g밖에 못 녹아 있어. 그러면 나머지 이 100g 중에서 나머지 얼마겠어? 68.1g만큼은 더 이상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석출돼야 된다. 그러니까 석출되는 애는 누구예요? 질산칼륨 68.1이지. 자, 이거 이해된다. 자, 3번 이해되는 친구들만 네, 써보세요. 아예 또 없어요? 네, 써보세요. 선생님만 볼게. 안 돼요? 어려워요? 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요. 자, 98쪽에 13번 문제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이건 그래프로 주어진 거야. 예소, 시원이, 윤석, 고맙고. 자, 같이 보세요. 13번. 98쪽이에요. 봤어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이다. 질산칼륨 60g과 염화나트륨 5g이 섞여 있었다. 얘를 물 100g에다가 녹인 후에 20도로 냉각한다면. 자, 중요한 건 얼마가 녹아 있었다? 질산칼륨 60이 녹아 있었다. 얼마가 녹아 있었다? 염화나트륨 5g이 녹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림으로 그려봐. 그런데 얘를 얼마로 냉각했다? 20도로 냉각했다는 거야. 자,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얘를. 아, 물에 지금 질산칼륨이 60g, 염화 나트륨이 5g. 요렇게 녹여놨다는 거 아니야. 일단 얘가 녹았다는 거잖아. 녹여 있으니까 녹은 거야, 애들이. 녹아 있는 애들을 어떻게 했다? 20도로 차갑게 만들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한 놈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석출이 될 것이다. 그게 누군지 찾아내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요 그래프에서 지금 20도로 냉각을 했으니까 여기 20도의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를 보란 말이에요. 이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를 봐봐. 20도에서. 어떻게 돼? 염화나트륨은 최대로 35.9까지 녹을 수 있어. 자, 요걸 생각해보면 염화나트륨은 생각해봐. 염화나트륨은 최대로 35.9까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밖에 안 녹아 있어. 그럼 얘는 석출 되겠어, 안 되겠어? 석출 안 되지. 그냥 여기 녹아 있는 거야. 근데 질산칼륨은 31.9g밖에 못 녹아. 그러면 나는 최대로 31.9밖에 못 녹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얼마가 녹아 있어? 60이 녹아 있으니까 요거를 생각하면 석출되는 양은 얼마야? 나는 원래 60이 녹아 있었어, 처음에. 근데 이제는 31.9밖에 못 녹는 상황이 됐어. 그럼 요 차이 28.1g만큼은 더 이상 녹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석출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거 이해된다. 하트를 보내도 좋아요. 네, 써보세요. 다른 친구들 왜 안 보내?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 알겠으면 알겠습니다. 보내주면 너무너무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 고마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7단원 나가도록 할게요. 자, 7단원. 그다음에 7단원은 바닷물에 대한 이야기야. 지구의 물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7단원은 해수에 관련된 이야기야. 7단원은 해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보자, 여러분.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굉장히 물의 행성이라고 불릴 만큼 물이 많지, 그치? 어.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물을 차지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바닷물이잖아.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야?
바닷물이야. 그치? 그리고 이 물 중에서 바닷물 말고 이렇게 극지방에 얼어 있는 물 있지?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빙하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땅 있잖아,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있죠. 그 땅 밑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물들이 있어요. 이 스며들어가 있는 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하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이나 호수, 음, 이런데 고여 있는 물이 있지, 그치? 물은 크게 네 종류인 거야, 이렇게. 바닷물이 있고, 빙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호수와 강이 있고, 그치? 이 중에서 이 바닷물은 양도 많지만 얘는 물이 짠물이지. 우리가 직접 얘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얘는 바닷물은 우리가 식수로 이용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음. 그 바닷물을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다 해자를 써서 해수 이렇게 얘기해요. 해수. 그리고 나머지 물들 여기 있는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얘네들은 우리가 짠물이 아니거든. 소금기가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담수라고 해. 담수. 그래서 담수에 해당하는 게 누구다?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다. 자, 누가 가장 양이 많을 것 같아?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중에 누가 제일 많겠어? 그 양을 따져보면은 해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거의 얘가 98% 정도 차지해요. 전체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그 다음에 2등이 누굴까? 바로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 하천수 순서고 여기서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는 우리가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여기 있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담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수와 담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해수고 담수는 순서가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순이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물. 자, 요 해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짠물이기 때문에 우리 쉽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바로 먹을 수가 없어. 한번 얘를 담수화라는 과정을 저 소금기를 없애야 돼. 좀 어렵지.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어려워. 근데 요 빙하. 자, 빙하부터는 이제 담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얼어 있기 때문에 녹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 지하수와 호수, 하천수를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기 쉽지. 특히 이 지하수는 저 호수, 하천수보다도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잘 개발하면은 우리가 부족한 물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호수, 하천수가 우리가 사용하는 물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물의 대부분이 얘들이긴 한데 양이 되게 적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야.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전부 다 물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자원이라고 해요. 한국수자원공사. 물을 어떻게 잘 이용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곳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렇지. 어,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좋아. 자, 다음 장 볼게요. 106쪽을 볼게. 지금 얘기했던 게 나와요. 음, 바닷물에는 이렇게 해수가 가장 많다. 1등이다. 그 다음에 담수 중에서는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순이다. 됐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 호수, 하천수, 지하수 합쳐서 몇 퍼센트냐면은 얘가 0.77%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대부분 0.77%. 호수와 하천수하고 지하수 두 개를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호수, 하천수, 지하수를 보통 활용한다는 거고, 음. 이때 그 물이 어디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하는 데 일상생활에 사용되냐, 생활용수, 농업에 사용되냐, 공업에 사용되냐, 또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유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유지용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 두 개를 골라라. 자, 골라보세요. 몇 번, 몇 번.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 두 개가 있어. 자, 지구에는 바닷물이 가장 많다고 그랬고, 98%.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어. 그 다음에 빙하가 있는데 얼어 있어서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랬어. 그럼 나머지 두 개야. 누구? 지하에 있는 물, 지하수. 그 다음에 무슨 물? 호수, 하천수.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어떤 애들이야? 얘들이죠. 몇 번 몇 번입니까? 그렇지 다 해야 지하수, 호수, 하천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되겠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어요. 6번. 자,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분포예요. 이거 A 뭘까? A. 가장 많이 차지한다. 98%. 농업용수를 바닷물로 쓰면 안 되냐는 질문이 있는데, 농업용수를 바닷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바닷물의 소금기가 식물들을 죽여요. 그래서 바닷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A는 뭐냐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바닷물이 될 것이고, 자, 남은 게 이제 담수인데,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야? 빙하. 그 다음 많은 게 누구야? C. 지하수. 가장 적은 게 누구야? 호수, 하천수. 해빙지호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기억한다고? 암기법. 해빙지호 앞글자만 따세요. 해빙지호 어떻게 기억하냐? 얼어붙은 지호의 마음을 녹이자 해빙지호. 음, 그러면 6번 풀 수 있고요. 자, 8번 볼까? 수권을 이루는 물 중에서 누구냐? 극지방에 존재한다. 답 나왔다. 그지? 몇 번이야 이거? 얼음이다. 가장 담수 중에서 많은 양이다. 당연히 선웅아. 몇 번이야? 빙하지.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오케이. 자, 9번. 수자원에 대한 설명. 수자원이 뭐야? 그냥 물이야. 쉽게 말하면 물. 지구에 있는 물에 대한 설명이야. 옳지 않은 거.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걸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주로 호수, 하천수를 사용해. 왜? 뭐라고 그랬어, 아까? 수자원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쉽게 사용 가능한 물의 종류는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어떤 물? 땅에 있는 지하수, 땅 속에 있는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 하천수. 근데 이 호수, 하천수를 우리는 주로 사용한단 말이야. 댐 이런 데 있는 거 주로 사용한단 말이야. 이 지하수는 주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얘를 잘 개발해서 사용하면 유용하다. 유용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이 바로 지하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렇게 활용되고요. 한정적이죠. 그래서 아껴 써야 되고 쉽게 복구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수질 오염 대비해야 되지. 자, 10번. 자, 수권을 이루는. 자, 수권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이야.
그 물의 총량이 1000ml라고 해볼게. 그때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 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 두 개예요. 뭐야? 지하수와 강호수물. 요게 바로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이죠. 그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몇 퍼센트예요? 띠리리 0.77%. 자, 비례식이네.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물이 1000ml라고 한다면, 자, 1000ml가 있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그 중에 77%, 100분의 77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야? 700, 아니, 770이 아니라. Sorry. 빰빰빰. 뭐야? 7점? 뭐야? 이거 이상하다, 뭐가? 잠깐만. 아, 77이 아니라 100분의 0.77이지. 퍼센트가 0.77이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7.7mm가 되는 거지. 이거 곱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보자. 1000ml, 100ml일 때 7.7. 그렇지. 자, 보세요. 요게 0.77%라는 건 만약에 100ml가 있으면 나는 얼마라는 거야? 0.77만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거잖아. 이해될까요? 선생님이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 쉽게 설명해 볼게. 음. 0.77%라는 건 100ml가 있으면 0.77ml만큼이 지하수와 강호수물이에요.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1000ml가 있으면 그거의 10배. 7.7ml가 되는 거죠. 될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3번. 자, 물의 활용 사례. 자, 공장에서 물을 사용합니다. 이런 가 같은 걸 무슨 용수? 공업용수. 농사 지을 때 사용합니다. 농업용수. 우리가 먹고 삽니다. 이런 걸 생활용수라고 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가와 같은 용도를 공업용수라고 한다. 그렇다. 자, 나에서는 농업용수에서는 주로 담수를 이용한다. 어, 아까 얘기했듯이 바닷물을 이용하면 안 돼. 식물들이 죽어요. 그래서 담수를 이용해야 돼요. 티귿. 우리가 먹는 물은 주로 고체다? 아니죠. 빙하 이용할 수 없어. 이용할 수 없다기보다는 이용하기 어려워. 어렵게는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 나와 다는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 아니죠. 하나는 농업, 하나는 생활이니까 같은 용도 아니죠. 경리은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뚜루루. 자, 16번입니다. 16번 봐봐요. 자, 16번의 별표.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자, 여러분, 아까 수자원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농업용수가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있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공업에 사용하는 공업용수 있었죠. 자, 하나 더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우리 강이나 하천에 그냥 떠 있는 물들 있지. 얘들이 이제 강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 중에서 물을 구성하고 있는 거. 필요할 때 우리가 갖다 쓰는 물이거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지용수라 그래. 그냥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는 애. 유지용수야. 유지되어 있는 용수야. 그래서 네 종류가 있거든. 그럼 나라마다 이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사용 비율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누가 1등이냐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농사를 굉장히 많이 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업용수가 1등이야. 그 다음에 2등이 그냥 강에 떠 있는 물이 2등이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 짓고 음식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하는 거가 3등이야. 생활용수. 4등이 공장에 사용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자원 활용 현황을 보게 되면 앞글자만 따서 농유생 생공 이렇게 돼 우리나라가. 자, 어떻게 기억하냐? 암기법. 어,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 공부하는 학자들을 그냥 유생들이라고 했었어.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졌어. 이 농사를 짓던 유생이 공업으로 다 돌아갔더라. 농유생공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음, 농유생공 이렇게 기억을 해봐.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가 누구냐면 농업, 그 다음에 유지, C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 그 다음에 D가 공업. 농유생공, 요걸 알아야 푸는 문제고, 이걸 못 풀면, 모르면 풀 수가 없어. 따라서 농유생공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농유생공, 알겠지? 어, 좋아.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야. 농유생공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팀창이 안 작아지네. 잠깐만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줘요. 그럼 16번 문제 남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요것도 별표. 자, 이해하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수자원의 이용량.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야. 전 세계. 어,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봐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 예전부터 100년 전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물을 인간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늘어나는 양을 본 거야. 그래서 총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물이.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물의 분야는 농업, 두 번째 공업, 나머지는 다르다. 우리나라랑 좀 다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용된다 이거야. 이때 옳지 않은 것은 좀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수자원의 양이 늘어난다? 수자원의 양은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량만 늘어나고 있으니 물이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되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지구에는 우리나라에는 우리 사는 지구에는 98%가 거의 바닷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누가 제일 많은지. 그 다음에 바닷물 말고 빙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하고 강물이 있는데, 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해빙지호, 어,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는 요 전 지구에 있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수, 요 해수는 바닷물이거든. 요 바닷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다룰 거야. 여기까지는 좀 약간 워밍업 정도 됐다. 준비 운동 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112쪽을 보세요. 봤니? 112쪽? 나 이제 바닷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전체 지구에 있는 물들 중에서 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바닷물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이 온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겉의 표면의 온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층 수온이다라고 해. 표층 수온이라는 건 표면에 있는 온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심층 수온이다. 자, 심층 수온은 뭐냐면, 우리가 깊을 심자거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서 바닷물이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표층 수온과 심층 수온 두 가지를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자, 일단 겉표면에 있는 바닷물은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게 보자. 자, 이게 적도예요. 적도. 적도는 이게 위도가 0도야. 자, 그러면 여기를 한 세 부분 정도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A 부분하고 C 부분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닷물의 온도가 A가 높을 것 같아? C가 높을 것 같아? 어디가 온도가 높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곳. A일 것 같아? C일 것 같아? 써봐. 어디 것 같아, 루아야? 그렇지. 응? 아니야. 어디 것 같아? 자, 힌트. 바닷물의 온도는 우리 지구의 온도랑 비슷해. 바닷물 표면의 온도는. 왜냐면 태양이, 태양열이 많이 도달하는 데는 뜨거울 거고, 태양열이 적게 도달하는 데는 차가울 거지. 적도 지방은 되게 뜨겁잖아. 그러니까 바닷물도 함께 뜨거운 거예요. 극지방은 햇빛이 적게 도달하니까 극지방은 추워. 자, 바닷물에 어디가 온도가 높겠어요? A의 온도가 C의 온도보다 높겠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로아야, 맞지?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지구에 오는 어떤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많을수록 바닷물이 뜨겁겠죠. 그러니까 요 A 쪽이 아무래도 바닷물이 좀 뜨거워. 저 C쪽은 어떨까? 바닷물이 차갑지. 이해될까요? 즉, 표층소 끝났어. 표면의 온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양열이 도달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적도 부근은 따뜻하고 극지방은 차갑다. 끝났지 뭐. 그쵸? 이게 바로 뭐야? 해수의 표층 수온이야. 되겠어? 자,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이 가로선, 이걸 우리가 위도라고 해요? 경도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38도. 자, 위도 38도. 이런 걸 우리가 위도라고 해, 경도라고 해.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지. 그러니까 요 수온 분포는 수온 분포는 위도하고 나란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수온은 같은 위도에 있는 애들은 태양 에너지를 거의 비슷하게 받으니까 수온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온은 위도와 거의 나란하다. 맞니? 오케이. 음. 자, 요거야. 봐봐.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자, 바닷물의 무슨 온도? 표층 수온 분포. 자, 누가 영향을 준다? 태양. 그래서 위도가 같은 곳은 대체로 수온이 비슷하겠지. 이 말이야. 암기가 아니라 이해예요. 자, 봐봐. 위도가 낮은 적도 지방은 온도가 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다? 왜 그렇다? 이 위도가 낮은 적도 지방, 이거 적도 지방이잖아. 가운데가 적도 지방. 이 위도가 90도, 90도인 지역은 극지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양이 많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수온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어려울 게 있어 없어? 없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에 2번. 2번이 아니다. 1번. 표층 수온에 대한 설명. 자, 지구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봐. 지구가 있어요. 자, 어디가 저위도죠? 요 아래쪽이 저위도야. 가운데가 저위도. 양쪽 끝으로 갈수록 무슨 위도? 고위도. 자,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해요? 적게 도달해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지. 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이번엔 반대로 내려올수록, 음, 적도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수온 어때요? 높아져야지. 맞지? 그 다음, 위도가 같으면 대부분 수온이 비슷하죠. 여름철이 아무래도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높겠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태양열을 많이 받으면 따뜻하고, 태양열 적게 받으면 차가운 거지. 여러분들 여름에 물을 떠놓고 기다리면 물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겨울철에 물은 차갑죠. 똑같은 거야. 태양열을 많이 받으면 따뜻하고, 적게 받으면 차갑다. 되겠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심층수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심층수온. 자, 심층수온은 뭐냐면 어떤 바다를 뚝 떼가지고 얘를 깊이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바닷물이 깊이 내려가면서 보는 거야. 어떤 바닷물을 뚝 떼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는 바닷물의 표면이야, 여기가. 여기가 배가 떠다니는 바닷물의 표면이고, 요 아래가 바로 이 깊이야, 깊이. 그때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 걸 알 수 있어요. 자, 깊이 내려갈수록, 여러분, 깊이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겠어요?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바닷물 깊이 들어가, 여러분이 바닷물 속으로 막 깊이 헤엄치나 생각해봐. 그럼 저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바닷물이 뜨겁겠어? 차갑겠어? 차가워져요. 왜 차가워지냐면, 태양이 바닷물 표면은 따뜻하게 해주지만, 저 깊이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따라서 태양열을 많이 받는 표면은 온도가 높고,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 왜냐면 이 윗부분 있잖아. 윗부분 여기. 이 윗부분. 표면에 있는 이 윗부분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슝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니까 이 바닷물을 위아래로 섞어줘요. 섞어주니까 온도가 비슷해요. 이런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이 서로 섞이는 층이다. 혼합되는 층이다. 혼합층이라고 불러. 될까? 그러다가 이 바람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으면, 자, 혼합층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 바람의 영향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그때부터는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 자, 요 층을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의 온도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수온이 약해집니다. 수온약층이라고 불러요. 될까? 자, 얘는 왜 그럴까? 왜 온도가 떨어질까? 태양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저 깊은 바다로 가면 이제 다시 온도가 일정해요. 왜 일정하냐면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을 못해요.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깊은 바다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중요하다.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일정하다 떨어진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그럴까요? 자, 113쪽을 볼게요.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연직이라는 게 이게 수직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을 때 바닷물을 떠서 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다. 이게 바로 연직 수온 분포야. 바다가 찰랑찰랑 이 바다를 깊이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었죠.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태양열이 얼마나 도달하느냐? 두 번째, 바람이 있어요. 요 바람이 섞어주면은 온도가 일정한 층이 나타나다. 맞을까? 오케이. 3번. A, B, C 층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써보세요. 자, A 무슨 층? 페이야. A 무슨 층? 윤서야. 유연아. 정진아. 혼합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혼합층. 자, B. 수온이 약해집니다. 수온 약층. C. 깊은 바다. 심해층. 자, 2번.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 어디예요? 여기죠? 혼합층. 자, 3번.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 자, A하고 C는 잘 안 변해. 누가 변해? B가 급격히 변해요. 어렵나요? 할만하지? 용해도보다 훨씬 낫잖아. 어.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뭐가 행복일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행복이라는 건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느껴져요. 방금 봐봐. 용해도 엄청 어려웠다? 그러다가 이런 걸 만나면, 아, 쉽다. 아, 쉬워. 이런 마음 하나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행복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잘 나가고 막 돈 많고 부자들만 자꾸 보면서, 우리 집은 너무 쟤들은 저기도 가고 나는 뭐야?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꾸 낮은 곳을 보면서 또는 내 위치에서 고마운 점을 하나씩 찾는 거야. 음. 그래서 항상, 내 위치에서 좋은 점을 찾는 습관. 그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삶이 달라져. 왜냐면, 정말 재밌는 건, 이 삶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진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도 대치동 선생님으로 지금 지내고 있잖아. 항상 나는 선생님은 정말 앞으로 과학을 전 세계에 재밌게 알려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 거거든. 난 진짜 믿고 있거든. 믿으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여러분을 만나는 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거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삶이 그렇게 바뀌어요, 방향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거든. 부정적인 사람들 많아.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어떻게? 이러면 진짜 안 돼요. 내가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음, 삶에서 재밌는 걸 하나 찾으세요. 자, 4번.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변화도 거의 없어. 자, 수온 변화가 없는 것은 두 개죠. A하고 C가 수온 변화가 없어. 그런데 수온이 그중에서 낮아야 돼. 그럼 누구야? 여기. 심해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할 만하잖아. 자, 5번에 별표 3개 빵빵빵 치세요. 빵빵빵.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안정한 층이 어디냐? 같은 말이거든.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대류라는 게 뭐예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었어. 그러면 온도가 낮은 찬물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와요. 근데 따뜻한 물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섞이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런 현상을 대류라고 하는 거야. 히터가 위로 올라가는 거, 에어컨 찬바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대류거든. 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면 잘 섞여, 안 섞여? 잘 섞여요. 움직임이 많다는 건, 자, 여러분들 4살짜리 꼬마애들 식당에 갖다 놓으면 애들이 막 뛰어다닌단 말이야. 놀이동산에 막 뛰어다녀. 에너지가 엄청 넘쳐요. 그럼 우리가 걔들 보고, 아, 4살짜리 꼬마애들은 굉장히 마음이 안정하구나 이래요. 아니면 쟤들 왜 이렇게 불안정해 이래요. 자, 교실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친구들과 계속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선생님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 걔들 안정한 애들이야, 불안정한 애들이야. 불안정한 애들이야. 똑같아, 과학에서도. 잘 움직이면 불안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류가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거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5번 문제 보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하다. 대,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죠? 그럼 안정한 층이죠. 그럼 언제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 A는 위에 따뜻한 물이 있고 아래에 찬물이 있어요. 자, B는 위에 찬물이 있고 아래에 따뜻한 물이 있어요. 자, 대류가 잘 일어나는 거는 A예요, B예요? 자, 대류가 잘 일어나는 건 A일 것 같아, B일 것 같아? 찬물이 위에 있는 게 대류가 잘 일어날 것 같아? 따뜻한 물이 위에 있는 게 대류가 잘 일어날 것 같아? 당연히 찬물이 위에 있어야지 잘 일어나요. 왜? 찬물이 무거우니까 찬물이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야?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래야 섞이잖아. 그러니까 대류가 잘 일어나는 건 B예요. 그럼 B가 안정, 불안정? 얘가 불안정한 물이 되는 거야. A는 찬물이 밑에 있어요. 나는 이미 무거운 애야. 근데 무거운 애가 밑에 있어. 좋다. 난 이미 가벼운 애야. 난 이미 위에 있다. 안 섞여. 제자리를 찾았는데 왜 섞여? 안 섞인다면. 즉, 찬, 온도가 낮은 애들이 밑에 있으면 물이 섞이지 않아요. 자, 이거를 이 수온 약층에다가 적용을 해볼게. 자, 수온 약층은 어떨까? 여기. 수온 약층의 아래쪽은 지금 온도가 낮아. 찬물이야. 아래쪽은 무슨 물이 있어? 찬물이 있어요. 위쪽 무슨 물이 있어? 따뜻한 물이 있어요. 자,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안정, 불안정? 안정하다.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매우 안정한 거예요. B. 자, 6번. 별표 하나. 바람이 강하면 두꺼워지는 층.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층이 어디야? 바로 혼합층이죠. A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오케이. 됩니까? 명분해야 되는데.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너무 많이 했어? 힘들지?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볼까? 음, 자, 118쪽을 봅시다. 118쪽에 4번. 자, 정답 써보세요. 쉽다. 이렇게 쉬울 수가. 하지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자, ABC 층 이름을 써봐라. 뭐예요? 바람에 의해 잘 섞입니다. 저는 혼합되어요. 혼합층. 나는 수온이 점점 약해져요. 수온 약층. 나는 깊은 바다요. 심해층. 오, 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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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됐죠? 자, 옆에 7번 보세요. 요런 장치를 해놓고 뭘 보겠다는 걸까? 자, 지금 등을 켜놓고 밑에 물을 담아놨어. 그다음에 온도계를 꽂아놨어. 온도를 재겠다는 거지. 지금 온도계 위치가 어떤가 봐봐. 온도계 위치가 깊이가 다 달라요. 뭘 보겠다는 거야? 깊이에 따른 온도를 보겠다는 거지. 그럼 뭘까 이게? 방금 얘기했던 연직 수온 분포예요. 그럼 적외선 등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게 태양이야 태양.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가? 여기가 온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깊이 들어갈 때 이렇게 세 개의 층 나눠지게 되겠지? 혼합층, 수온양층, 심해층. 음. 자, 10분 동안 태양열 비추은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켰대. 바람을 왜 일으켰을까? 여기 혼합층 만들려고 바람 일으킨 거겠지. 그 실험이야. 되나요? 자, 8번. 적외선 등 비추고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킬 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래프로 오른 것은 어떻게 되겠어? 4번처럼 되겠죠.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맞아요? 오케이. 자, 9번 하나만 하고 마칠 텐데, 9번. 위도가 다른 A, B, C 세 지역.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어. 위도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음, 여기 A 바다, B 바다, C 바다. 각각 위도가 다르죠. 이 A, B, C 바다의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좀 보겠다는 거야. 자, A를 우리는 무슨 위도라고 하냐면, 저위도 지방. B를 중위도 지방. C를 고위도 지방이라고 해요. 자, 요 A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A는 온도가 높은 데서 시작해. 그러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 이게 바로 뭐야? A 바다에 대한 온도 분포예요. 혼합층, 소냐층, 심해층. B 바다는 A 바다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 그리고 A보다 온도가 좀 낮죠. 태양열을 좀 덜 받지. 그러면 A보다 온도가 낮으면서 두꺼워. 혼합층의 두께가. 이게 뭐야? 이게 B 바다. 그러니까 중위도 지방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혼합층이 좀 두꺼워요. 자, 고위도 지방은 온도가 낮아, 이렇게. C 지역은 온도가 낮아. 그리고 이 C 지역은 너무 온도가 낮아서 추워서 깊이 들어가도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걸 그린 거야. 따라서 이 A가 바로 뭐야? 아, A는 처음 시작한 온도가 높구나. A가 뭐야? 따뜻한 지역이구나. 저위도 지역이다. B는요? 온도가 그것보다 낮아졌구나. B는 중위도 지방이고, 왜 여기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죠? B가? 왜 두꺼울까? 여기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요. 자, C는 어떨까? 여기. C는 고위도 지방. 차가워요.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C의 위도가 가장 높다. 고위도. 위도가 90도. 가장 높은 거야. 저위도 0도. 낮은 거야. A의 표층 수온이 높은 이유. A가 높은 이유. A는 적도 지방에 가까우니까. 뭘 많이 받아?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맞죠. 바람이 가장 강한 곳은 어디다? B. 중위도. 혼합층이 가장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A에서 수온 약층의 온도 변화 가장 크다? A는 잘 보면 여기 A 지역을 보면은
수온약층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온도가 낮아져서 여기까지잖아. 그치? 계속 온도가 낮아지고 있잖아. 온도 변화가 지금 25도에서 5도까지로 가장 크죠, A가. C에서 혼합층이 하나 잘 발달했다. 혼합층이 하나 잘 발달한 건 여기 B고요. C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C는 고위도 지방이잖아. 얘는 층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해. 그래서 혼합층, 순회층, 심해층 이런 게 없어요. 극지방은. 다 차가운 물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지구에 있는 물,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해빙지호,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유지용수, 수자원, 이용, 그다음에 바닷물의 온도, 표면의 온도, 그다음에 깊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연직 수온 분포까지 빠르게 나가봤어요. 어, 열심히 잘 공부해 오고 시험 기간이니까 숙제는 시험 기간 동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숙제 감점은 따로 없어요. 시험 기간에는. 그냥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해서 보내주면 좋고